클래스에서 객체 만들어서 실행해 봤으면은 이젠 지금은 뭐 한번 해볼 거냐면은 이게 그 person이라고 하지만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류 나이 그리고 void 뭐 mankind age를 일씩 증가시킨다 그런 느낌으로. 한글로 쓰니까 좀 안 와닿죠. mankind가 인류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쓴 이유가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설계도는 계속 찍어내려고 만드는데 인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좀 공통되는 느낌이 드시죠? 각각의 개인한테 부여해야 될 그런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클래스에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뜬금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뭔가 더 개인적으로 가야 될 한 명 한 명, 이렇게 A 퍼슨 사람 한 명, 또 만들고 B, 또 만들고 C, 그리고 얘들은 다 하나씩 나이를 뭐 10살, 12살, 20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세대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인류 나이를 어떻게 칠지 모르겠지만 뭐 BC 몇 년경부터 또는 호모 사피엔스부터 이렇게 치면은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만년 이런 단위로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래스에 있기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이 인류를 제가 이제 에이지에서 만약에 좀 에이지 카운트를 한다고 할게요. 플러스 해서 그 mankind라고 하는 변수에 더하기 1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메서드 하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필요 없고 메서드가 있고 그 메서드 안에 저 인류 나이를 지금 1씩 증가시킬 거예요. 플러스 1인 거죠. 플러스가 결국에는. 그러면 이 친구도 요런 놈도 이게 개인으로 막 다 빼가지고 각각의 걷다라든지 뛰다라고 하는 메서드의 느낌이 아니에요. 좀 공통적이고 아우르고 약간 따로 떼야 되고 독립적인 거죠. 이런 식의 코드, 그러니까 코드 전에는 항상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좀 표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었고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냐면은 스태틱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스태틱 의미가 정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비슷해요. 고정된 거의 느낌이 인류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커서 우리의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따로 붙입니다. 이렇게 따로 붙이게 되면은 얘들은 일반적인 속성 여기 보시면은 요 name이랑 age랑 그다음 mankind 있죠? 얘네랑 다르게 놀아요. 요 mankind age 플러스 같은 함수도 다른 함수들이랑 약간 다르게 구별을 해줄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앞에 스태틱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태틱. 그럼 얘들이 좀 별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워크에서 네임 같은 걸 쓸 수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여기에 name 플러스 this를 쓰긴 했죠. 정확하게는 this name 이 가 걷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거 실행했을 때
위에서 워크가 해서 김기동이 걷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객체 안에서의 저 변수를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그거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맨카인드를 가지고 와볼게요. 맨카인드에 예, 맨카인드를 뭐랄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출력을 그냥 해볼게요. 그래서 인류 나이는 워크를 눌렀을 때 그래서 얘가 0이고 1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맨카인드를 가지고 오는데 얘를 제가 10으로 이렇게 놔보죠. 이렇게 누르면은 가지고 오죠. 10. 이 친구 이렇게 갖고 와요. 여기 이렇게 뺀 거죠. 조금 저기 건너뛰었는데 다시 스태틱에서 하여튼 이 친구들이 그 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객체화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요. 얘네들은 이거 하지 않아도요. 바로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이 가능해요. 바로 뭔가가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처럼 new를 해야지만 지금 썼던 것들을 저거 mankind age 플러스 그런 거 해볼게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바로 설계도에서 점 찍고 mankind 플러스라고 이렇게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프린트를 해서 잘 됐는지 확인하고 이거 잠깐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여기 뒤로 나오네. 프린트 F가 됐구나. 프린트 LN인데 됐네요. 요거는 설계도잖아요. 그럼 설계도를 지금 쓰려면 보통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new가 없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없는데 바로 써요. 근데 퍼슨에서 워크 같은 거 있죠? 이런 워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인스턴스가 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뿐 여기서 에러 난 거예요. 스태틱만이 객체화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인 겁니다. 이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되고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돼요. 변수를 이제 일씩 증가해 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슨에 이렇게 맨카인드 하면 나와요. 맨카인드 플러스 1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그런 다음에 맨카인드 에이지 플러스가 아니고 하나 더 만들까요? 맨카인드 쇼
이렇게 할게요. 이거 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쇼로 할게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 거는 10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제가 직접 1을 증가시켰으니까 그 다음 걸 보시면 11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제 똑같은 거를 만들고 이걸 스태틱이 아닌 걸로 하면은 그리고 show mankind 1 해볼게요. a.show mankind 1 age 1이 있어요. 얘는 11 그리고 A한테 그 show mankind age가 없는 거가 확인이 돼요. 여기에 분명히 그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실행해 보면은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지금 실행을 해준 건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X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14번 행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설계도에 지금 스태틱 이래가지고 age가 들어있어요. 인류, mankind 이렇게 들어있고 a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새로운 뭔가 객체 new 있고 a에 연결된 상태에서 a를 통해서 mankind를 지금 뽑아본 건데 그 mankind가 11이 나온 거예요. 그 이 mankind의 위치는 어디 있다는 걸로 보면 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계도에서 찍어내는 거면은 복제가 되는 개념이죠. 복사돼가지고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죠. 이게 공유가 된 것 같지. 여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기보다는 좀 이게 걸쳐 있어요. 이게 맨카인드가 공통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서 놓은 속성은 같이 써가 돼요. 그리고 스태틱에 있는 그 메서드는 함수는 객체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야로 되는 거예요. 스태틱이 이런저런 그 내용들이 좀 깊이 있을 건데 우선은 간단하게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스태틱은 벡터까지 사용할 수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메서드를 특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에 스태틱이 달려 있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요 메인이 이게 스태틱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안 하고 쓴다는 소리예요. 메인 A는 new 메인 놓고 그런 다음에 A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식의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 객체화하지 않고. 근데 얘는 시작점이라서 그렇게 좋은 예시는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른 메서드 쓸 때 계속 한번 스태틱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 메서드라고 불렀던 게 함수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스태틱 보이드 제가 더하다, 그러니까 썸이요. 썸 이렇게 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싶어요. 답은 결과야. 여기 썸이야. 인트 썸을 이렇게 두고 답을 줄 거야. 자, 이 매스는 계산기예요. 아예 계산기라고 불러볼까요? 캘큘레이터에 앞에 캘크를 딸게요. 그러면은 계산기. 계산기는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더하기랑 빼기랑만 이렇게 구현을 해볼게요. 그거를 이제 스태틱을 넣어서 스태틱 하게 되면은 내가 그 대체 안 만들고 바로 쓸 수 있죠. 이것도 썸 아니 결과니까 resul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result에다가 이렇게 빼기 결과를 알려주고 result로 바꾸는 게 좋겠다. 요것도 result에서 더하기 결과 이렇게 놔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2개 정도. 그래서 캘크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썸을 해. 이때 그런 썸이 들어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스태틱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썸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여기 그 에러가 넌 스태틱이라서 안 돼 그러고 있거든요. 스태틱이 아니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써주고 싶으면은 설계도에서 스태틱 붙이면 된다. 로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썸이랑 내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뭐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메인은 코드가 실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때는 이 안에다가 넣을 겁니다. 계산기를 쓸 때 내가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1이나 더하기나 그걸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넣고 싶은 거예요. 1 더하기 2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1이랑 2를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집어 넣어야, 그 계산기라고 하는 거에다가 넣어야 1, 2를 받아서 결과인 3을 여기다 이렇게 뱉어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빼기도 1이랑 2랑 이렇게 넣으면은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주는 방식의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함수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모양을 먼저 좀 보고 갑시다. 네모가 이렇게 하나, 둘, 셋, 5개가 딱 깔끔하게 갈리고요. 지우개로 하나는 안 지울 거고요. 이거는 위에 하나 자르고 입구예요 이게. 여기는 여러 개 자를 건데 여러 개를 대표하는 2개만 자르고요. 두 번째 거는 네 번째 거는 여기 하나 깨고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깹니다. 함수의 종류를 모양으로 먼저 익히고 넘어가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자 안에다가 내가 뭐를 넣거나 혹은 넣지 않거나 뭔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되거든요. 위로 들어가고 아래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구멍이 없잖아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한 개 들어간다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이게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표현하는 두 개고요. 네 번째 거는 나오는 거, 다섯 번째 다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내가 아까 전에 그 더하기 같은 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모양이 좀 맞겠죠? 1이랑 2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3을 보고 싶어요. 합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게 들어가면은 나온다의 개념이 함수고 메서드예요. 용어들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구멍 있죠. 이 구멍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구현을 했어야 되냐면은 뭔가 주는 데이터예요. 1이든 2든 7이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저장할 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저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변수예요. 변수에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메모리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런데 뭐 A나 또는 B나 그런 식으로 변수가 정해지고 걔네들을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되냐면은 매개 변수라고 부르게 돼요. 매개한다는 거는 이어준다는 의미잖아요. 이 함수라고 하는 상자 안의 쪽과 밖에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매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 있죠.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박스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들어가는 거는 짝이 맞아야 돼요. 짝 맞게 주시면 돼요. 인자. 영어로는 이제 아규멘트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줄여가지고 악스라고 하기도 해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친구예요. 파라미터. 밖으로 튀어나오는 애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턴이라고 합니다. 리턴. 이게 사람이 그 함수라고 하는 박스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집어 넣었더니 그 함수의 아래쪽이든 앞쪽이든 뭔가가 결과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줬더니 도로 돌려주더라. 그 결과를 반환하더라 해서 그 반환의 의미인 리턴이 들어간 거예요. 얘는 리턴인 거고 요거 두 개는 다 들어간 거예요. 리턴에서는 그 입구도 리턴이고요. 그 결과는 그냥 리턴 밸류 이래서 리턴 값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리턴 밸류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을 거예요. 이게 함수의 모양이고 이게 전부예요. 뭐 더 특이한 모양은 있지는 않습니다. 함수 틀로서는. 요 모양들을 코드로 전환만 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거 시키기 전에 이제 각각의 규칙들을 조금 더 빨간색 펜으로 보죠.
아무것도 이제 나오지 않는다. 위에 세 가지처럼. 이렇게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린 뭐라 그럴 거냐면은, void라고 그럴 겁니다. void. 그럼 얘도 void겠죠. 이게 함수 모양을 말을 해줘야 돼요. 자바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void고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괄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매개 변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괄호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괄호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콤마 찍고 들어갈 거예요. 각각의 요소가 그런 거예요. 리턴에서는 리턴이라고 코드에서 적을 거예요. 리턴 하고 요 뒤쪽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리턴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 타입을 보셔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저장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장 첫날 그 변수부터 했던 int, char, string 그런 것들이 이 매개 변수에 붙어야 돼요. 지금 7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 친구는 그래서 int죠. 얘 int예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int. 얘도 int. 이것도 int. 다 int 들어가고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리턴하는 쪽에도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보들을 막 붙여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알 수 있잖아요. 요거 틀로 하나 이렇게 보고 갈게요. 마스트로. 자, 스태틱 잠깐 빼고 틀만 일단 같이 보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처음에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void라고 썼잖아요. 얘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리턴이 없다고요. void하고 이름 붙이는 거는 그냥 이름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 썼었죠. 이 괄호가 입구 부분이에요. 입구니까 들어가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뭐를 하든 간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는 들어가는 것도 없는 거고 나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떠세요? 얘는 그 입구 하나짜리인 거예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괄호에다가. 이 모양을 계속 익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쓴 거는 제가 이제 콤마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게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게 맞아야 돼요. 타입이. 스트링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스트링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문자 열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를 표현을 해보자면은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리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리턴에 인트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먼저는 인트를 보셔야 되죠. 여기에 보이는 인트는요. 반환할 때 데이터 타입이니까
이렇게 생겨먹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놈인데 여기에 int가 나와야 돼 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 나오는 놈은 누구냐면 50이네요. int가 나와야 돼 라고 하니까 50이 나온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50.5 같은 거 넣으면은 빨간색 줄이에요. 에러죠. 타입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가장 처음에 쓰이는 타입과 리턴하는 타입은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있는 그 모양 새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숫자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요. 더한 거는 int를 더했으니까 int가 나오겠죠. 그 int를 내가 내놓을 건데 이 데이터가 타입이 맞냐 하는 거는 여기랑 이렇게 매칭 하시면 되고, 잘 맞으면은 에러가 없이 내가 1이랑 2를 넣었다면은 3이 나오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 다섯 개가 함수 모양 전부예요. 이게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는 각각의 요소들이 중첩되고 쌓였을 뿐이지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이해해 주시면 돼요.